강남 수십억짜리 빌딩을 기부하고도 인사동에서 매일 새벽 바늘을 주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성공하셨는데 왜 아직도 이 고생을 하세요? 그냥 편히 쉬셔도 되잖아요. 내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응? 네. 그 대답에 놀라 기자의 표정이 굳었고 카메라마저 덜컥 흔들렸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복 장인. 겉으로는 평생 귀하게만 자란 대가집 사모님 같던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촬영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 인사동. 오래된 찻집과 골동품 가게들이 나란히 늘어선 이 거리에 요즘 유독 사람들의 발길이 멈추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손으로 쓴 간판 하나, 말순 한복. 겉에서 보면 수수해 보이지만 이 작은 가게 안에는 항상 사람이 끊이질 않습니다. 성공해서 강남의 번듯한 빌딩까지 샀지만 할머니는 평생의 터전인 이 인사동 작은 골목을 여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요즘은 국내 손님은 물론이고 일본, 프랑스, 미국에서도 촬영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71살의 김말순 할머니. 하얗게 쪽을 찐 머리에 흠 하나 없이 차려입은 한복.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자연스럽게 품위가 흘러넘치는 분입니다. 처음 뵙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하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머, 어르신은 진짜 사모님 같으세요. 재벌가에서 평생 귀하게만 크신 분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그저 인자하게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지난달 그 비밀이 세상 앞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취재를 온 건 KBS 인간극장 제작진도 유명 다큐팀도 아니었습니다. 29살, 이제 막 기자 생활을 시작한 오진 씨. 유튜브 채널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작은 팀이었습니다. 처음에 지은 씨는 솔직히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한복 잘 만드는 할머니 이야기쯤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마주 앉으니 뭔가 달랐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서 쉽게 설명되지 않는 깊은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요즘 한복이 다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어르신 한복은 특히 더 유명하더라고요.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글쎄요. 나는 그냥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을 뿐이에요. 입을 사람이 이 옷을 입고 몸가짐이 귀해질 수 있도록. 그게 다예요.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최근에도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기관에 큰 돈을 선뜻 내놓으셨던데, 이렇게 성공하셨고 이제 편안하게 사셔도 될 텐데 왜 아직도 이 힘든 바느질을 매일 새벽마다 하시는 건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할머니가 바느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나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네? 너무 놀라 지은 씨의 표정이 굳어버렸고 할머니는 그런 지은 씨를 보며 천천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놀랐죠? 다들 그래요. 내가 귀하게 자란 사람처럼 보인다고. 근데 나는요, 이름도 성도 모른 채 고아원 마당에 놓여진 아이였어요. 그날 촬영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71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장면은 쨍하게 맑은 겨울날이에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그 추운 아침에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 마당에 내가 서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추위도 잊은 채 서로 끌어안고 뛰어다니는데 어린 시절의 나는 저 구석 담벼락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매일 똑같은 생각을 했죠.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엄마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왜 보내버린 걸까? 하고 말이죠. 말순 할머니가 고아원에 맡겨진 건 피덩이 갓난아기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이 무엇인지 진짜 생일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김씨 성과 말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 뿐이었죠. 원장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어린 말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여기 있는 건 내 잘못이 아니란다. 세상이 아직 내 진짜 자리를 못 찾아준 것뿐이야. 알겠지? 기죽지 마라. 선생님은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주셨고 적어도 굶기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빈자리는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말순이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손끝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떨어진 단추를 스스로 달고 터진 옷을 혼자 꿰매기 시작한 겁니다. 딱히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늘에 실을 꿰고 천을 잡아당기고 매듭을 짓는 그 단순한 반복이 어쩐지 외롭고 서글픈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이상하게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참 조용해졌어요. 말순이가 10살이 되던 어느 봄날, 고아원에 알록달록하고 고운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인사동에서 정분 한복을 운영하는 이정분 씨였습니다. 동네에서 솜씨 좋기로 소문난 한복 장인이었던 그녀는 명절 때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새 한복을 지어다 주는 봉사를 수년째 해오던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가져온 아이들 옷을 나눠주다가 문득 눈에 띄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무언가를 꿰매고 있는 작은 아이. 가까이 가서 보니 자기 옷도 아닌 다른 어린 동생의 찢어진 저고리를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른이 봐도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고 촘촘하게 말이죠. 정분 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얘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어린 말순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이걸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정분 씨는 그 자리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살짜리 아이의 손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고운 바느질 솜씨. 하지만 정분 씨의 마음을 더 깊이 울린 건 손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동생의 옷을 지극정성으로 고쳐주고 있던 그 맑고 야무진 눈빛이었습니다. 말순아, 이모, 집에 가서 같이 살래? 이모한테 이 고운 바느질 더 배워보지 않으련? 그해 여름 이정분 씨는 말순이를 자신의 양딸로 입양했습니다. 인사동 정분 한복. 이제 그곳은 외롭던 말순이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머니 이정분 씨는 말순이를 친딸 이상으로 지극정성 아꼈습니다. 말순아, 내 과거가 어떻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너는 이제 내 가장 귀한 딸이야. 그러니 이 고운 비단처럼 마음에 구김 하나 없이 곱게 피어나거라. 어머니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 말순이의 가슴 속에 단단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말순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밤낮으로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눈썰미가 좋고 손이 워낙 야무졌던 말순이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15이 되었을 때는 이미 어머니의 제자들 중 가장 솜씨가 뛰어나다는 찬사를 받았고 20살 무렵에는 어머니마저 이젠 내가 우리 딸한테 솜씨를 배워야겠다. 며 기분 좋은 너스레를 떨 정도였습니다. 야, 김말순, 이제 나보다 훨씬 잘하네. 진짜? 에이, 어머니. 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잖아요. 그렇게 말순이는 구김살 없이 자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과거의 구김살들을 한 땀 한 땀 펴나갔던 겁니다. 바느질로요. 지금 이 이야기, 말순 할머니의 인생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마음을 울리는 진솔한 사연들을 매주 금요일 오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옛날 인사동 골목으로 돌아갑니다. 말순 씨가 25이 되던 해 늦여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옆 골목 재료상에 들렀던 말순 씨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좁고 어두운 작업실 안에서
한 젊은 남자가 거친 손으로 가는 대오리를 쪼개며 갓을 엮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오직 자신의 손끝에만 온 신경을 집중한 채 말이죠. 말순 씨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홀로 외롭게 바느질을 하며 마음을 달래던 그 시절의 자신을요. 저 사람도 손끝으로 마음을 달래는 사람이구나. 남자의 이름은 박기수. 전통 방식으로 올곧게 갓을 만드는 젊은 갓 장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쓰는 장인이라는 공통점과 서로의 올바른 인성에 이끌려 급격히 가까워졌고 이듬해 봄 수수하지만 따뜻한 예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복들이 물밀듯 들어오던 시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전통 한복과 갓은 촌스럽다, 불편하다는 취급을 받으며 시장에서 철저히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은 눈에 띄게 뚝 끊겼고 가게는 온종일 파리만 날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기수 씨는 어느 날 지치고 무거운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말순아, 나 그냥 이 일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봐야 할까봐.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가족 안 되겠어. 그때 말순 씨는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그러나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정직하게 이 길만 걸어왔잖아요. 우리 솜씨 세상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조금만 더 서로를 믿고 버텨봐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처사이가 태어났을 때 쌀통이 바닥을 보여 아기에게 줄 미음거리가 모자랄 때도 많았습니다. 말순 씨는 서글픈 눈물을 훔치며 아이를 겨우 재우고 매일 새벽 2시까지 차가운 방에서 홀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불빛이 흐려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말이죠. 너무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말순 씨는 속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주문처럼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 비단처럼 구김없이 활짝 피어나라고. 나는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부부가 눈물로 버텨낸 세월이 쌓이고 쌓이자 마침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1990년대 들어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다시 거짓말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중 국내 유명 패션 잡지에서 말순 씨가 지은 한복을 표지 모델에게 입히며 세상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천이 너무나도 고와서 이 옷을 입으면 내 몸가짐과 인품까지 달라지는 기분이에요. 사모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엔 동네 사모님들이, 그 다음엔 대기업 회장 안주인들과 정계, 문화계의 고위 인사들이 옷을 맞추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기수 씨의 갓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사극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메가 히트를 치면서 극 중에 등장한 조선의 갓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예술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해외 유명 컬렉터들과 박물관에서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일본, 프랑스, 미국까지. 그동안 세계 유수의 방송들이 한국의 이 놀라운 장인 부부를 취재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말순 씨는 수줍게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멀리서까지 오셨대요. 우리는 그냥 평생 손으로 바느질만 하던 사람들일 뿐이에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기수 씨가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죠. 여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 손기술이 엄청 대단한 거래잖아. 기분 좋게 촬영해드려요. 그렇게 말순 할머니 부부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온 끝에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의 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듣는 동안 기자 오지은 씨는 어느새 메모하던 손을 멈춰버렸습니다. 울컥 차오르는 감정 때문에 손이 마구 떨렸기 때문입니다. 지은 씨는 목이 메어 간신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그 모진 시절을, 그 힘든 시간들을 대체 어떻게 버텨내신 건가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먼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다시 따뜻한 눈빛으로 지은 씨를 향해 돌아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버텼다기보다 그냥 믿었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옷을 지으면 언젠가는 세상이 그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그 올곧은 믿음 자체가 내 양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주신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지은 씨의 손을 따뜻하게 포개어 잡으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 아까 내가 왜 이 나이에도 기부를 하고 새벽마다 바느질을 하냐고 물었죠? 나 고아원에서 뼈저리게 자라봤잖아요. 부모 없는 서러움이 뭔지, 환경 때문에 어린 마음에 시퍼런 구김살이 생기는 게 얼마나 평생의 한이 되는지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젊은 날 다짐했지요. 내가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나처럼 출발선이 다른 가여운 아이들이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게 하지는 않겠다고. 내 손으로 지은 한복 한 벌이 팔릴 때마다 저 외로운 아이들 한 명에게 따뜻한 밥상이 가고 공부할 책 한 권이 가요.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동안 나는 이 바느질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의 고귀한 사명감 앞에 기자 오지은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위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셔서요. 할머니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지은 씨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사실 내 부끄러운 과거라 오늘 이 이야기 평생 처음으로 입 밖에 내봤어요. 이제 내 나이 70이 넘으니 때가 된 것 같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옛날에 나 같은 아이들이 세상에 참 많으니까 그 외로운 아이들에게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꼭 닿았으면 좋겠어요. 얘야, 너도 괜찮단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마음에 구김살 가질 필요 없어. 너도 반드시 잘 될 수 있어 라고 그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답니다. 촬영이 모두 끝나고 스태프들이 바쁘게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말순 할머니는 어느새 다시 돋보기 안경을 쓰고 바늘을 들으셨습니다. 고운 비단 위로 조용히 한 땀 한 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기수 할아버지가 옆에서 슬그머니 갓을 집어들며 툭 한마디를 건넵니다. 여보, 오늘 긴 시간 인터뷰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이고, 고생은요. 나는 오늘 내 비밀을 다 털어놓아서 그런가 참 행복하네요. 그제야 촬영장에 있던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 71살 노할머니의 얼굴이 그토록 부유한 재벌가 사모님처럼 빛이 났는지를 말이죠. 할머니는 물질적인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마음이 가득 찬 진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차가운 고아원 마당에서 시작한 한 아이가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따뜻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 기우는 바느질 한 땀 한 땀처럼 인생의 주름살을 구김없이 펴내면서 말이죠. 김말순 할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사동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바늘을 들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한 땀은 외로운 아이의 따뜻한 밥이 되고 또 한 땀은 그 아이들의 위대한 꿈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구김없는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순 할머니의 따뜻한 인생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도 포근한 위로로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담긴 댓글 하나는 저희 내 마음 사연 채널이 다음번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기적과 같은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